네, 전 세계에 계신 아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뚜TV 이영풍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14일이네요. 썸네일 먼저 보여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선이 D-20일입니다.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일입니다. 어제 그 대구 경북 지역 유세전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의 대구, 구미 뭐 이렇게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세전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울산,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또 진주까지 간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이쪽을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영남 지역에서 동정론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 속에 후보가 되어가지고 참 힘들겠다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정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은 뭐 쉐쉐 또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 대구, 울산, 부산 텃밭 챙기기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이 울산 중구 뉴코아 아울렛 그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운동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쟁반을 들고 나와가지고 큰 쟁반을 들고 나와서 뭉치자, 뭉치면 산다 뭐 이런 쟁반을 아주머니들이 들고 나오신 것 같네요. 여기도 울산이고,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저렇게 구미, 대구, 뭐 울산, 부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그 사진 위에 보면 울산 신정시장에서, 그 밑에 예, 그 위에 사진, 그래픽 사진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울산 신정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유세를 지켜보던 70대 옷가게 사장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의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과 손잡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김문수 모습이 짠하고 불상타. 또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가게 주인은 많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않고 뚝심과 성실성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에 동정이 간다. 이런 김문수 후보가 뭐 경북 영천 출신이기 때문에 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아유 김문수 저 불상타 저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개인 방송에 문수형 힘들지 같이 가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 5월 3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억울하겠다, 불쌍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문화일보 한번 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게 사실 5월 5일 기사입니다. 김문수 한센인 마을 찾아 눈물 흘린 이유.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김문수 후보가 눈물을 흘린 장면인데 저게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어요. 저 장면이 왜 나왔느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이 한센 증세 환자였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이분이 여기 한센인 정착마을 장자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마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마을을 찾아온 이유는 이 마을에서 한센인들이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피복, 염색 이런 걸 하는 공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폐수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온 거예요. 단속.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민원이 들어갔던지 이게 뭔가 해서 도지사가 직접 와본 거죠. 거기서 이 여성분이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진 위에 보면 나옵니다. 15년 전
후보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둥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눈을 피해 산속에서 숨어 살던 저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글도 모르는 저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괴물이라고 취급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손잡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5월 3일 날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현충원 갔다가 바로 저 경기도 장자마을 한센인 정착촌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약에 내가 대통령 후보 되면 꼭 먼저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참 저 장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면 또 이런 것도 났어요.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김문수 외로움의 눈물, 단일화 단판 때 한덕수 뒤에는 국회의원 26명, 김문수는 한 명도 없었다. 김행의 관전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씨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시민사회 총괄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씨가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까? 대변인을 했죠. 청와대 대변인. 이분이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진을 조금 보여주세요.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저 단일화 협상하는데 마지막에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자기가 저 카메라 뒤에 서서 관전을 해보니 YTN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8일날 한덕수 총리하고 김문수 후보가 국회 사랑제에서 생방송으로 토론할 때 우리 당 국회의원 26명 가량이 한덕수 후보 뒤쪽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쪽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에서 지지자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김문수 외치면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일찍 떠나지 못하고 앞으로 가서 악수를 일일이 하면서 갔다. 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한덕수 후보와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포항하고 경주를 갔는데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다. 정말 당기 필마로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행 시민사회 총괄 단장 이야기는 참 김문수는 외롭다. 외롭고 저 울산 갔을 때 신정시장에 70대 가게 주인이 하신 말씀처럼 불쌍하다 정말. 어쩌면 저렇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혼자서 외롭게 저렇게 투쟁한다. 응? 뭐 송성일 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네요. 김문수 외로워 마시라 국민이 있다. 일편단심 김문수. 불쌍치 않습니다. 강합니다. 김문수 뒤에는 국민이 있다. 절대 외롭지 않다. 김문수 힘내라. 이겁니다. 이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지켜낸다. 이런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워낙 상황이 힘드니까. 그죠?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 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다 특정 후보한테 가서 줄 서고, 근데 본인한테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날치기 해가지고 심야에 기습 후보 등록을 하는가 하면 그걸 또 당원들이 투표해서 또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김문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국민들이다. 국민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간 장면 같습니다. 부산에 부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갈치 시장이네요. 자갈치 시장. 저기 뭐 이현승 앞에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 이현승 유세단장이고 중간에 김문수 후보이고요. 또 자갈치 시장이 이제 부산 중구에 있는데요. 저기 이제 원도심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죠. 저기 앞에 이제
각종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저기 가면은 부산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가 있죠. 네. 저기는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오는 곳입니다. 저기 오면 알 수가 있죠. 뭐 대구 가면 서문시장, 울산 가면 신정시장, 그죠? 부산 가면 자갈치 시장이죠. 자갈치 시장 아니면 국제시장. 지지자들이 엄청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갈수록.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갈수록 올라갑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한 거의 4,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네. 자갈치 시장에 사람들 많이 모였네요. 저기 보니까 자갈치 시장 옆에 그 신동아 시장 인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부산 출신이라서 저쪽은 훤합니다. 딱 보면 압니다. 네, 저기 보죠. 자갈치 신동아 시장 나오죠. 네. 저기서 이제 이렇게 좀 걸어가면 오른편에는 김문수 후보 오른편에는 신동아 시장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자갈치 시장 본 건물이 나옵니다. 예, 저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하고 악수를 해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그림은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 홍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이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안 지키면은 곤란합니다. 국민이 지키는 후보다. 참 국민들 위해 나서신 모습에 미안함에 눈물이 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거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김문수 후보는 울고 싶을 거예요. 아니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쪽에서 자꾸 뒷다리를 잡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해오면은 선거의 상대방이니까 서로 맞대응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 될 텐데 뒤쪽에서 뒷다리 잡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하면 같은 진영에서 어디 동아일보 신문 보면 홍준표 지지자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 뭐 이런 게 있고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속했던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가 아니다 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답니다. 홍사모 홍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마이뉴스를 보면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 그 사진이 나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이재명 지지 선언한 홍준표 사람들 안철수 그 손 잡지 말라. 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나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저 사람들이 홍준표 지지자들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기 뭐 천만 홍딸 같은 조직도 있거든요. 천만 홍딸이 제일 큰 조직이랍니다. 천만 홍딸은 저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뭐더라? 홍사모? 홍사랑 뭐 이런 사람들인데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저기 나온 사람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왼쪽에 보면 이현주 의원이 있죠.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문재인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미래통합당 당시 만들어질 때 국민의힘 쪽으로 슬 넘어오죠. 넘어와서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 공천도 받고 또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갑니다. 안 됐지만. 근데 그 뒤로 또 이재명을 따라가죠.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데 저 이현주가 지난번 대선할 때 윤석열 후보 캠프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죠. 뭐 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네트워킹이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온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그게 진정 보수 우파당이고 김문수 후보가 보수 우파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건 보수당이 아니다 이 논리잖아요.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그래서 자기들은 홍준표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아니 이 김문수를 지지를 못할 망정
아니 이재명한테 가서 지지 선언하면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저 완전히 그냥 진영을 넘나드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맨들 아니냐 이거예요. 장사꾼. 참 안타깝습니다. 저런 모습. 그리고 그 문화일보 어제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비판 쏟아낸 홍준표 축혀 세우는 이재명, 이 두 분이서 뭐 딜했나? 여기 보면은 홍준표 전 후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엄청 까는 그런 SNS 글을 자꾸 올리고 있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적시나 하지 않는데 딱 들어보면 그게 대통령으로 보이는 그런 글이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미국 잘 갔다 오셔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응? 홍준표를 치켜 세우죠.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이게 4월 16일입니다. 이재명은 양아치다. SNL 코리아라는 그 개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지점장이 간다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점장이 그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놓고 뭐 인터뷰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김문수 후보도 했고 뭐 한동훈도 했고 홍준표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뭐예요? 이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어떤 것 같냐? 이러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도 알바에 지원했는데 어떤 것 같냐? 이러니까 양아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양아치였는데 왜 갑자기 지금 서로 친해지죠? 응? 또 뭐 멍청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이게. 한 달 전에는 이재명에게 뭐 양아치다, 뭐 멍청해서 그런다 이러더니 왜 갑자기 최근에 급속도로 친해지고 본인의 지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가서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이게 완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래서 많은, 보수파의 홍준표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을 한다, 지금. 참.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던데. 김영삼, 차남, 김현철. 오합지졸된 국민의힘.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YS가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이 보수우파당, 보수대연합을 만든 역사가 있는데 그 아들 김현철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대 교체뿐 아니라 세대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과거 YS의 40대 기술원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지지한다. 그래서 아주 악담을 하는데 어차피 오합지졸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TK,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이와는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을 지지해버렸어요.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네요. 근데 이 김현철 씨가 연합뉴스 2017년 기사를 보면 그때는 또 누구를 지지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탄핵 직후에 지금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죠? 2017년도 똑같았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당선되잖아요. 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벌어진 선거였습니다. 그때 누구를 지지했느냐? 김현철은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지면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을 지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을 지지했단 말입니다. 왜 문재인 지지했죠? 응?
왜?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줄 서는 거지, 미리. 예?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2017년에. 그때 뭐라고 했느냐?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다. 이게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발언입니까? 예?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후보라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가서 줄 서도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가 3당 합당으로 보수 대연합을 만든 대표적인 한국의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2017년 가서 문재인 지지 선언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민주당을 탈당해요. 탈당했다가 2020년 한국경제신문 보면은 문재인 지지했던 YS 차남 김현철 이번 총선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 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이 무슨 소리예요? 저 말은 민주당을 지지해서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들어갔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나와서 2020년 대선 때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나눠졌던 것이 다시 통합이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 그때 이현주도 들어오는 거죠. 무슨 전진 3.0인가 희한한 정당 하나 결성했다면서 그거 들고 들어와서 미래통합당 들어가서 공천 받는 거죠. 그때는 김현철 씨는 또 미래통합당을 지지합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을 비판합니다. 또.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지지했다가 갑자기 또 문재인 비판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다가 이번에 또 탄핵 이후에 조기 선거 열리니까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거. 이건 뭐죠 도대체? 응?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이 철새 정치인들과 기회주의 세력이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이 정당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안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아줘야 돼. 저 동네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받아줘. 그러니까 저런 행태를 계속 벌이는 거죠. 안 받아줘야 됩니다. 아예. 다음부터는. 해당 행위자로 안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용서해 주니까, 봐주니까, 겁 없이 저러는 거죠. 가령 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저런 짓 하면은, 그 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자,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지 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켜서 절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출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맡기자. 본인의 뜻은 본인이 나가겠다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대요. 굳이 또 출당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은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건 경계하자는 거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아시죠? 진보당의 지금 대표 김재현은 이 앞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합진보당, 통진당 사태 났을 때
당이 해체됐습니다. 왜? 대한민국 엎어버린다고 공모했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RO 조직이 들통 나가지고 진보당 그 당시에 통진당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3명이 배지를 반납해야 됐습니다. 왜? 당이 해산됐으니까. 그런데 그 통진당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진보당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김재현부터. 김재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 현대자동차 민노총 세력이 센 곳에서 진종훈가 진종훈가 그 당선이 되죠. 지역구 하나 당선되고 비례대표 2명이 됩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진보당은.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좌파 진영에 민주당이 있어요. 민주당이 중도 좌파라 칩시다. 국민의힘 중도 우파라고 치고.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당이 가장 급진적인, 심지어 그 세력들 중 일부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걸어놓고 분양하고 이런 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 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20, 30년 전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급진 세력 아닙니까? 근데 그 급진 세력이 이재명을 왜 지지하겠습니까? 선거 이기려고. 한 표라도 더 끌고 오려고. 응? 한 표라도 더 끌고 오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파 진영은 어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했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이미 김문수 후보 캠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게 자유통일당인데 자유통일당이 좌파 정당입니까? 아니죠. 강경 우파 정당이죠. 그럼 자유통일당을 안으면은 득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되죠. 표 도움이. 근데 왜 한동훈이는 자유통일당 세력과는 멀리해야 된다.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표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에?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당 지지자들, 조국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 찍겠어요? 안 찍습니다, 그거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유권자들은 김문수 후보 찍겠습니까? 찍죠, 당연히. 그럼 한 표라도 더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 소리는 김문수 후보 떨어져라. 이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에? 그러면서 자기의 측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여기 보면 시사저널 한번 보세요. 김문수와 선근, 한동훈 대선 캠프 승선 사실상 불발. 아니, 같이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해놓고 대선 캠프에는 또 안 들어오겠다고 해요. 왜? 도와주기 싫다 이 소리죠. 도와주기 싫다 이 소리죠. 여기 MBC 라디오 나가서 김종혁 전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대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그럼 당신들은 책임 없나? 한동훈과 그 일당들은 책임이 없나? 어? 책임이 있는 거지. 공동 책임이지. 그러면 자유통일당 같은 극단 세력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표 떨어지라는 소리는 하는데 표 가져올 짓은 안 하고 선거 지고 나면 책임질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게 과연 도와주는 겁니까? 완전히 뒷다리 잡는 것도 고사하고 뒤에서 청소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겠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건 지치지 않습니다. 후보 대 후보들 만나니까. 뒤에 같은 진영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흔들어대니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주체는 누구가 돼야 된다? 국민이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듯이. 근데 배신자들의 이 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 홍준표와 연대 시도한 민주당 홍캠프 출신 이병태 영입 무산. 이거 없나요? 이병태 교수 결국 영입 무산됐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당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보려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보니까 참 멘트가 참 진정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함께 해달라. 지금 과연 모두가 김문수 후보와 힘을 합쳐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견이 있으면
선대위라는 용광로 안으로 들어와 소통하고 조율해서 함께 녹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 나경원 의원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지난번 참 나경원 의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참 지금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이번에 후보자가 8명이나 나왔는데 여성 후보가 양양자 나경원 2명 있는데 여성 후보라도 조금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아주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많던 남자 정치인들 전 어디 갔나? 이렇게 사회자 질문을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멈칫하면서 좀 머쓱한 표정을 지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런 멘트 한다는 게. 그러니까 후보 경선할 때는 자기도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다고 상상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줄 듯이 이야기 하다가도 경선 끝나니까 그냥 고춧가루 뿌려버리는 이런 행태는 곤란하죠. 그걸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뉴데일리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었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들, 김기현 의원 등등 다 이제 캠프로 들어와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편에만 요 기사 하나 보고 이재명 관련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연일 네거티브 작전을 쓰고 있어요. 김문수 망언집이라고 내놓더니 그 망언집이 보니까 명언집이라는 거예요. 명언집.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네거티브가 김문수 후보를 슈퍼챗 고발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검찰에서 그런 사건 다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유튜브 슈퍼챗 수익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근데 그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인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도 없었고 또 부산 수영에서 공천 탈락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고발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도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 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 이재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쎄쎄 뽑고 죽어. 쎄쎄. 연합뉴스 보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쎄쎄. 내가 틀린 말 했나?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이재명 후보가, 제가 선거니까 이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외교도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나. 국익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작년에 쎄쎄라고 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 평범한 일반인들은 할 수 있죠.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그냥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대만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면 되지. 하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응? 왜 안 되느냐?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요,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 미국 트럼프 다 보고 있습니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자기들의 국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 입에서 아이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전쟁하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타이완에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문가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빼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빠지면 그 자리에 전력 공백을 누가 메꿔야 돼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아이고 뭐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세력인 뭐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 줄 설 것이냐 아니면 환태평양 해양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일본과 미국 등과 호주 등과 같이 어울려서 줄을 설 것인가 이거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져온 기본적인 스탠스는 한미동맹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눈 색깔은 다르지만 1950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혈맹입니다. 혈맹.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직접 참전했죠. 불법 참전이죠. 그거 남의 나라 영토 막 들어온 거죠. 그냥 침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의 전신 소련은 탱크 대줬죠. 탱크 T-34 탱크인가 그거 대줘가지고 전쟁 초반에 막 휴전선을 무력화시키는 그랬던 세력입니다. 어? 그런데 그랬던 세력하고 그냥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이야. 뭐 완전 개념 없는 소리죠. 이게 개념 없는 소리. 참. 어제 그래서 연합뉴스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혼을 냈습니다. 이재명 쎄쎄 발언에 이재명 후보는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허정희님 슈퍼챗 아유 5만원 많이 보내시네요. 슈퍼챗을. 허정희님 며칠 전에도 보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허정희님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에게 이 쎄쎄 발언 한미동맹이 근본 축인데 에?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에 간첩을 북한하고 관련되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것을 중국 등 러시아 등으로 확대 포함하는 간첩죄 개정하자고 하니까 반대했죠. 민주당의 정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 코아리 님이 이런 댓글을 쓰셨네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한국과 미군 부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뭐 오산, 수원, 평택 공군기지들 막 촬영하다 잡히고 있죠. 그래서 군시설을 촬영하거나 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 사진 찍는 애들 중에는 고등학생들도 있던데 자기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 어제 기사 한번 보죠. 먼저 펜앤마이크. 이재명이 50%, 김문수 35%, 이준석 8.2%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요. 여론조사 통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통계조사만 볼 게 아니라 앞에 통계조사를 좀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사 중에 보면 5.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원래 29.5%였는데 3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지금 5.4%포인트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5.4%포인트. 지금 보면은 여기 지역별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지역별 보면은 이제 특히 영남 지역 한번 볼게요. 대구 경북이 이재명이 32.9, 김문수 48로 돼 있죠.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너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동안의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한 15에서 20%입니다. 그러면 저기 뭐 20% 맥시멈 잡아도 12%가 빠진다는 소리죠. 12%가 빠지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가는 거죠.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48.6, 김문수 35.1인데 통상적으로 대선이랑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불경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많이 가도 대구, 경북은 20%인데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이 가도 35, 33 정도인데 지금 48.6으로 나오죠. 많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움직일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접전 지역은 서울, 경기도인데 서울은 보면 이재명이 46.5, 김문수 35.4. 한 10% 차이 나죠. 경기도 53, 33. 그죠? 경기는 서울보다는 차이가 더 나죠. 그죠? 결국 이거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마지막에. 지금 3주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 이제 가고, 이번 주는 그래서 영남 지역에 가서 다 선거운동을 하죠. 다음 주 되면 이제 올라오겠죠. 호남, 충청으로 가겠죠.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서울, 경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문화일보 어제 기사 하나 더 보면, 또 다른 여론조사인데, 좁혀지는 격차.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여기도 보면, 직전 조사보다 지지율이 4.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격차가. 따라 붙였다, 이 소리죠. 따라 붙였다, 이 소리입니다. 예. 격차 16.2%보다 4.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따라 붙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뉴델리 기사를 보면은 이젠 추격, 가시권, 이재명 49.5, 김문수 38.2, 격차 11.3%포인트인데 사흘 만에 4.9%포인트 줄었다. 즉 16% 정도 차이 나다가 지금 따라 붙여가지고 4.9%포인트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줄겠죠.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문화일보 보면은 불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김문수, 오차범위 접전이 더 있다. 이건 그래프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가상 3자 대결 지지도. 지금 KBS 한국 리서치 조사했더니 5월 6일 8일입니다. 이재명이 39, 김문수가 37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표는 불경 지역에서 많이 나오면 30, 한 3, 5 좀 나옵니다. 그럼 저기도 곧 역전될 것이다. 대구 경북은 더 합니다. 대구 경북은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한 20%, 22%. 지금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저게 또 넘어가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 나올까, 앞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8%에서 10%좀 나오거든요. 본인이 밝힌 것처럼 이번에 개혁신당의 목표는 선거비 보전받는 15% 맥시멈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거 후반부, 이제 초반부니까 중반부, 종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준석 지지율이 꺼지면 누구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준석 지지율이 어느 정도 꺼지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확 꺼져가지고 한 3%, 4% 떨어진다. 이러면 이준석은 단일화 하자고 하면 나설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커피님 감사합니다. 이준석의 단일화 띄운 김용태. 김용태 30대 중반의 청년 정치인을
경기도 가평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임을 했습니다. 이 김용태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소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할 때 축출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싸웠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즉 김용태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선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준석 지지율이 꺼지면 꺼질수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합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막판에, 이번 선거 막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라이언님 말씀 압니다. 지금은 문제인데 결국 선거에 이기려면 이준석 표를 가져오면 김문수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선거에는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위해서 국정원의 업무 정상화를 약속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입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데, 이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부정선거라든지 대공수사권 복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김문수 후보와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판으로 가면. 자, 지금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한 1%도 안 나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아마 막판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파 진영의 모든 정당이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남는 건 뭐냐? 이준석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럼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알 수가 없고 다음 주 후반부쯤 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 김병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할 일은 이거예요. 이준석 저 표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 저 끌고 오면 대통령 됩니다. 김문수.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했습니다. 대선 D-20일 TK 유세전 치열한데 영남 지역에 갔더니 김문수 불쌍하다 라는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쉐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